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속칭 단독 뉴스이고 최초 기사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영상은 조만간 뉴스 등을 통해서 여러분도 듣게 될 소식이지만 뉴스 등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다루려는 욕심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올해 2023년 6월에는 제15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6월 달에 열리는 방추위 의결사업 중에 조기경보 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6월 달에 방추위가 열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조기경보 위성을 개발할 것을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기경보 위성이란 뭘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걸 탐지하는 위성인데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정찰 위성은 기존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은 기존의 정찰 위성과는 뭐가 다를까요? 그건 이 위성은 궤도 3600km 이상의 정지궤도상에 올려서 24시간 상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한다는 게 기존 정찰 위성과는 다릅니다. 정찰 위성은 보통은 고도 400km에서 600km의 궤도를 돌게 되고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궤도를 돌면서 몇 시간에 한 번씩만 북한 영공을 지나면서 북한을 감시하는 것이고요. 조기경보 위성은 정지궤도에서 정지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시 24시간 365일 감시하는 위성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정지궤도는 엄청나게 높죠. 조기경보 위성은 보통 3600km의 정지궤도에 올리게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고도 400km에서 600km를 지나는 정찰 위성보다는 아무래도 해상도가 더 낮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24시간 365일 북한을 감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먼저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우리나라의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함에게 경고를 해서 북한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기경보 위성은 아주 높은 곳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만을 감시하기 위해서 센서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이 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탄도미사일 1단에서 나오는 화염을 포착해서 바로 발견하기 위한 위성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조기경보 위성이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이 경보를 해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조기경보 레이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은 우리나라 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수십 초 정도의 시간적 딜레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시간적 딜레이는 있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감시 자산이 주로 지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조기경보 레이더가 주력이었고 어차피 북한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야 이 조기경보 레이더들은 탐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의 조기경보 레이더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탐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지상의 조기경보 레이더 말고도 공중의 조기경보기나 무인기 그리고 우주의 레이더 정찰 위성 등을 활용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의 정보를 받아서 추적하게 되면 너무 늦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기경보 위성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제기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식 사업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들도 그때서야 조기경보 위성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추위가 열리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단독 정보로 전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럼 방추위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으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업이라 웬만하면 이번 방추위를 통과하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100% 통과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기에 아직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제가 이리 당당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기경보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조기경보 위성의 정보를 주고 있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독일도 조기경보 위성을 쏘아 올렸죠. 그 밖에도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중국도 조기경보 위성을 올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위성은 고도 3600km의 정지궤도에서 적외선 센서로 24시간 감시하게 되고 아무리 높은 정지궤도라고 해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에는 화염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그 어떤 수단보다 빨리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주 높은 정지궤도에 있기 때문에 3차원이 아닌 2차원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고 추적도 가장 화염이 강한 발사 단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도 불가능하고
대략적인 위치를 여타의 다른 감시 수단에 알려주는 역할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기경보 위성은 조기경보 위성 단독으로만 운용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조기경보 위성을 배치하면 최소 수십 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빨리 알게 되고 공중감시 수단들의 정보를 넘겨서 과거보다 빠른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솔직히 수십 초를 빨리 탐지하고 추적하는 건 화성 18호 같은 북한의 대형 탄도미사일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KN-23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엄청난 이득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되는 건 화성 18호 같은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금미사일이 아니라 KN-23 같은 고도화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조기경보 위성으로 인해서 탄도미사일 추적이 수십 초가 빨라지는 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조기경보 위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수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사업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총 5대 조기경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를 감시하는 데는 3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는 예비 위성인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예비 위성까지 해서 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도 2대를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들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기경보 위성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소식은 아마 한 달 뒤면 방추위 통과 후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누구보다도 빠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방추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이 소식은 제가 최초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추위 통과 후에 이 사업은 9월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기경보 위성은 발사 단계에서 가장 화염이 강한 1단 부스터 단계만을 추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화염이 약한 중간 단계는 추적할 수 없으며 또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3차원 정보가 아닌 2차원 정보만을 탐지해서 대략적인 정보만을 여타의 다른 탐지 수단에 전할 수밖에는 없지만 확실한 건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를 수십 초는 앞당겨 줄 것이고 특히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KN-23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적과 요격에는 상당히 큰 장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이번 조기경보 위성 사업이 과연 방추위를 통과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방추위를 통과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